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터파트 디자인하고, 그렇죠, 웨이브 디자인, 하향식 설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들, 지오메트리나 또는 익스프레션 등을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쓰실 수도 있고, 물론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방법 1.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추출해 놓는 기능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지오메트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품 설계하실 때 Extract Geometry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품 내에서 추출해내는 기능이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다른 컴포넌트에서 가져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입니다. 이게 9.0 화면이고요, 10.0인데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안에 있는 서브 타입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추출할 수 있는 서브 타입들은 뭐가 있을까요? 커브, 그리고 포인트, 데이텀, 스케치, 면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타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세팅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프로덕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부품에 프로덕트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미리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추출해 놓고 가져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Create Interpart Design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에, 작업하는 와중에, 작업하는 중에, 그렇죠? 연관관계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하면서 추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죠? 요거 보면 옆에 보면 요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이 그렇죠? 눌러져 있으면 연관관계를 가지는 거고, 꺼져 있으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관관계를 요거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커브나 면을 찍으면 이렇게 인터파트 카피라는 대화 상자 뜨게 됩니다. 여기서 yes 누르면 OK 누르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캔슬 누르면 뭐 비연관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생성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살짝 경고 대화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선택한 요소들이 웨이브 링크 상태로 해서 현재 워킹 파트에 추가될 거다. 괜찮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make working part 상태에서 작업해라 하고요. 또 하나 fix at current timestamp 있죠. 이 옵션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fix at current timestamp, NX만의 어떤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다음같이 열릴 거고요. 그 안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 안에 베이스 박스라고 하는 단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NX에서요. 저는 새로운 서브 어셈블리 하나 만들면서 첫 번째 부품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부품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자, 뉴 하고요. 위치는 동일한 위치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어셈블리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뭐 저하고 동일한 이름 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작업 결과 파일을 여러분한테 이제 넣어드리고 싶어서 저장하는 것 뿐입니다. 자, 테스트 어셈블리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첫 번째 부품으로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베이스 박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다죠. 베이스 박스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죠? 가져온 다음에, 그렇죠? 가져온 다음에 원점에 가져오고 싶으면 앱솔루트 오리진으로 원점에 가져온 다음에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에서 픽스 구속을 걸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by constraint로 아예 처음부터 by constraint로 가져오면서 픽스 구속을 체크하고 부품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찍던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에서나 찍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가지도 오고 빅스 구속도 걸리는 거죠. 꽁 먹고 알 먹고입니다. 자, 요새는 꽁이 있나요? 근데 어릴 때는 10월에 꽁 참 많았었는데 빨간 열매에다가 약 넣어가지고 잡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걸려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베이스 박스 안에 윤곽 설계에 윤곽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이, 그렇죠? 다른 단품에서 참조할 모든 구성 요소들이 베이스 박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저장을 하고요. 아예 창을 닫겠습니다. 오픈하죠. 아예 처음부터 베이스 박스를 열고요. 얘가 이제 여 밑에다가 서브, 그렇죠? 뭐 A1, A라고 할까요?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A라는 새로운 컴포넌트 하나 생성된 거죠. 또 이번에는 B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스켈레톤, 다시 말해 레이아웃은 다 어디에 들어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거를 A, B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왜일까요? 왜 가능할까요? 어셈블리 파일이면 뭔가 구속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될 파일 같은데, 그럼 어셈블리 베이스 박스 안에 어떻게 이렇게 트리 구조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안 하면 여러분은 어셈블리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강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NX의 독특한 구조가 뭡니까? 모든 파일의 확장자가 PRT로 동일한 거죠. 어셈블리 파일이든 단품 파일이든 컴포넌트는 동일합니다.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카티아나 뭐 NX나 카티아나 뭐 솔리드웍스나 뭐 인벤트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파일하고 단품 파일하고 확장자 확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 내에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솔리드웍스는 가질 수 있어요. 또 물론 뭐 우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이제 확장자 구분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은데 NX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다. 그렇죠? 어셈블리 파일이든 단품 파일이든 하이 컴포넌트 파일이든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역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볼 때 요게 A가 그렇죠? 어셈블리 파일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단품 컴포넌트 파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테스트 어셈블리 다시 열어보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옆 부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얘를 기반으로 얘에서 이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하이 컴포넌트를 설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박스입니다. 베이스 박스 더블 클릭하고요. 트리 구조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그렇죠? 스케치 그리고요. 쭉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억제를 하겠습니다. 스프레스 하죠. 스케치 하나 그리고 데이터 하나 올렸습니다. 10mm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돌출했습니다. 요 평면까지요. 그 다음에 엣지 블렌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다 엣지 블렌드 주고 셀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엣지 블렌드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디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 다 밑에 여기까지요. 그래서 엣지 블렌드 4번 요 면을 이용해서 요 면에 있는 모서리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를 make current picture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렇죠? 해놓고 다른 단품에서 추출하셔야 됩니다. 일단 make current picture 했어요. 여기까지 과거로 되돌아온 겁니다. 시간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놨다. 그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셈블리에서요. 새로운 단품을 하나 집어넣는 이런 상태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박스 안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어셈블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워크 파트로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뭐라 할까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A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A는 B에 있는 베이스 박스에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A 안에다 가져올 거잖아요.
그냥 어떤 분은 이렇게 클릭했으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추출하면 이 안에 A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설마 지금까지 몇 강을 지났는데. 자,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반드시 링크 생성은 반드시 make working part 상태에서 작업해라. 얘를 더블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안이 생성이 된다. 이 트리 구조는 누구 거란 얘기죠? A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추출해보죠. 명령 어디 있을까요? 홈에도 있습니다. 뭐에 들어가면 여기 있죠? 네 가지 정도 있죠. 링크 관계를 가지는 거. 지오메트리, 인터페이스, PMI. 뭐 PMI겠죠. 자, 익스트랙트 지오메트리. 이건 단품 내에 쓰는데 어떻습니까? 타입이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배우자는 것은 링크니까요. 어셈블리에 있는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 눌러보시죠. 리셋 한번 할까요? 자, 컴포지트 커브입니다. 커브죠? 그렇죠? 스케치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커브를 가져올 겁니다. 그 전에 보니까 이상하게 면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요 베이스 박스 안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분명히 요 면까지 이렇게 엣지 블렌드 상위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 플레인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왜 그렇죠? 말이 없군요. 레퍼런스 셋을 그렇죠? 잘못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레퍼런스 셋을 엔타이어 파트를 해야지 다 보이게 되겠죠. 아시죠? 얘가 워킹 상태에서 어셈블리가 워킹 상태에서 엔타이어 파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만 보이겠죠. 엔타이어 파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쪽에 레퍼런스 셋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놓고 다시 A로 내려오겠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서 보도록 하죠. 추출하겠습니다. 자, 컴포지트 커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커브를 뽑아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찍고 그러면 이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죠? 연관관계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OK 누른 다음에요.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홈에서 익스트루드 돌출하겠습니다. 5 정도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찍고 5 정도로 올렸습니다. OK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베이스 박스의 스케치가 변경이 되면 A도 같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그랬으니까요.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요. 베이스 박스를 워킹으로 만들고 스케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값을 3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OK. 스케치 빠져나오면 당연히 같이 어떻습니까? 변경이 되는 게 보이죠? 왜? 연관관계를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단순한 개념의 인터파트 디자인, 그렇죠? 웨이브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A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워커 파트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미 만든 거라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 부모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거냐? 아니다. 남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가져왔다. 베이스 그 박스 있죠? 거기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커버 저 보이죠? 12개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 베이스 박스다. 그러면 뭘 가져왔느냐? 엣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현재는 업투데이트 돼 있다.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업데이트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소시에이티브 연관관계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비연관이 되는 겁니다. 링크 관계를 끊겠느냐? 브레이크 하겠느냐? 끊어버리겠느냐? 니하고 빠이빠이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스 누르면 빠이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헤어졌는데 아쉬워서 다시 전화하는 거죠. 그러고 싶으면 상당한 난제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연결관계를 끊다가 다시 재연결하려면 웨이버 재연결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노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나머지 옵션들도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지우고요.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라도 수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커브 찍고요. 하이드는 뭘까요?
오리지널 원본 커브를 숨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서리에서 가져왔으니까 뭐 숨길 건 없겠지만은 이런 커브 가지고 이렇게 생성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원본을 숨길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을 허용하겠느냐 이렇게 X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선을 선택하면 자기 교차가 발생하죠. 뭐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죠. 교차가 일어나도. 자, 조인은 뭘까요? 지금은 이게 지금 선이 몇 개일까요?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이 호흡원 직선 구간 하나 둘 셋 넷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단일선화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시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큐빅은 3차 다항식을 쓰게 됩니다. 3 폴리노미널 방식 노미널 해가지고 이제 스프라인 형태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진짜 원본선하고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왜? 단순화 시켜야 되니까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퀸틱 있죠. 제일 밑에 거는 5차 다항식을 쓰게 됩니다. 5 폴리노미널 서플라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3차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제너럴은 뭘까요? 이거는 훨씬 더 고차 방식을 쓰게 됩니다. 커브가 훨씬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고차 방식을 쓰게 돼요. 지금은 원본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디폴트 노 값을 쓰죠. 이건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파트의 어떤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이어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어요. 픽스 앤 커런트 타임스탬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걸 체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베이스 박스에서 제가 그렇죠? 몇 번까지 엣지 블렌더 4번까지 되돌려 놓고 지금 하니까 이게 모서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체크했습니다. 일단 체크해 놨어요. 그렇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홈에서요 한번 돌출을 하겠습니다. 얘 가지고요 돌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 박스에서 왔어요. 이 밑에 거를 활성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서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커런트 피치 해보죠. 문제없죠? 활성화시켜도. 커런트 피처 하고 활성화시켰어요. 셀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을 한번 해볼게요. 커런트 피처 활성화시켰어요. 에러 나죠? 이거 왜 에러 날까요? 당연한 겁니다. 보십시오. 필레 처리해버리니까 이 모서리, 내가 추출해왔던 모서리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모서리가 사라졌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에러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A로 오죠? 온 다음에 이게 에러 난 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지금 타임스탬프가 분명히 4번이 잡혀 있었는데 7번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4번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겠죠? 분명히 얘는 다 이렇게 돼도 어떻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추출했던 그 과거 있죠?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타임스탬프. 내가 옛날에 그 인상 깊었던 그 순간, 그 모델링이 내가 커브를 추출했던 그 순간에 그 모델링의 그 상태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타임스탬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밑에 이어져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커런트 스탬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밑에 아무리 뭔가 새로 명령어가 추가되고 형상이 변경되어도 항상 이 상태 엣지 블렌드까지 한 상태로 해서 그 모서리를 추출했다는 것을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스태프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A로 오겠습니다. 템포요. 요거는 뭘까요? Make a position independent. independent. 독립기념일이죠? Independent Day. 미국 독립기념일인가요? 이게 이제 독립하지 않겠다. 체크 안 돼 있다는 건 독립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어셈블리에서요. 올라오겠습니다. 어셈블리를 더블 클릭 워크 파트로 만드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셈블리에서 얘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무브에서 얘 찍고요.
얘를 떼어낼 수 있나요? 이렇게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래 돌아와 버리죠. 아, 나 떼어내고 싶은데 왜? 다른 데 조립하고 싶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더블 클릭하시고요. 워커파스 상태로 들어오셔가지고 링크된 거 있죠?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Make a position independent.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떨어지면 연관관계가 끊어졌을까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베이스 박스에 들어와서 스케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25로 했을 때 빠져나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소시에이티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치만 그렇죠?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만 재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럼 다시 위치 관계를 제 위치로 위치도 영광관계를 가지게끔 하고 싶다. 그럼 A에 오셔가지고 링크 관계에서 요거를 체크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아, 이게 한번 연관관계를 끊으면 안 되나요? 맞죠? 커브가 지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찍어주죠. 위치 관계 끊어진 건가요? 요거를 해제했어요. 캔슬하는데 이게 좀 문제군요. 한번 떨어졌다 보니까 한번 독립을 시켜버리니까 다시 붙이기가 좀 힘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비활성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커브의 문제인가요? 커브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재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은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추출해 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요거. 자, 보통 이게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의 의미를 왜 처음부터 그러면 체크해 놓지 왜 디폴트 값으로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타임 스탬프는 꼭 키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출하시면 돌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확인해 보죠. 7번이 되어 있으면 꼭 4번으로 바꿔 놓으시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커버 추출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걸 또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포인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밑에 옵션 유사하죠. 그렇죠? 포인트 이렇게. 그렇죠? 이런 포인트 말고요. 묵시적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 말고, 그렇죠? 내가 정확히 포인트 있죠. 그리고 이거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뭐 있나요? 리스트 한번 하죠. 데이터입니다. 평면을 가져오는 거죠. 평면을 추출하고 싶을 때. 자,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죠. 뭐 스케일 조정인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데이터 CSY가 위에 떨어진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무브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지우죠. 이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쭉 한번 살펴보죠.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를 추출해 놓는 기능이죠. 스케치를 뽑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케치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면입니다. 면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면을 가져오는 방식 싱글면 단일면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찍었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 다시 찍으면 되겠죠. Face and Adjust 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면을 찍으면 이 면하고 이어져 있는 면 있죠. 이면 이어져 있는 면을 추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해제하겠습니다. 근데 단일면을 가져올 때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찍었을 때 구멍을 막은 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베이스 바디입니다. 베이스 바디면 다 오겠죠. 베이스 체인은 뭘까요? 그렇죠? 면 여러 개를 찍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일면을 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 체인이었어요. 그렇죠? 싱글 베이스냐?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전이죠. 베이스 리전. 면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막 찍어야 되면 클릭한다고 그러면 막 수십 개를 찍어야 됩니다. 손 아프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씨앗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막아주는 거죠. 벽을. 이면, 이면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분홍면에 의해서 막힌 면은 이면까지입니다. 5개의 면이 되겠죠. 그렇죠? 누르시고 프리뷰 리전 하면 이 5개의 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의 면 안에 들어오는 면들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아마 자, 요런 부분들은 저기 3D 모델링의 어떤 익스트랙트 지오메트리 제 동영상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바디는 뭘까요? 말 그대로 바디입니다. 바디 단위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스레드도 카피할 거냐? 예, 이런 것도 괜찮은 기능이에요. 자, 미러 바디는 뭘까요? 바디죠? 이 바디를 자, 이 플레인 찍어주고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복제된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얘는 아예 복제된 형태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타입들이 있죠. 타입에 따른 밑에 옵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커브에서 타임스탬프의 의미, 맞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A 베이스 박스에서 추출해서 A에다 갖다 놓을 거면 꼭 A를 워크 파스 상태로 만들어 놓고 추출해 서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추출 관계를 그러니까 연관계를 생성하는 하나의 방법인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고 작업에서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